오랜만에 보죠. 자, 오늘 해볼 주제는 바로 갑진정변, 근대 국가의 수립을 시도하다에 대한 내용을 배워보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배운 게 그러죠. 이모군란이죠, 이모군란. 그래서 이모군란 이후에 일어났던 1884년에 갑진정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우리 저번에 배웠던 보빙사 기억나요? 보빙사. 자, 이게 뭐였다면은, 그러죠. 우리 미국과 수교했던 다음에 우리가 미국에 보냈던 사신이었죠. 그것도 1883년에 했던 일입니다. 그때 갔던 사람이 두 명인데, 민영이과 호영씨라고 있지. 그래서 영익이 형은 가서, 우리가 청나라에 빨리 벗어나가지고, 우리도 미국처럼 빨리 서구화 돼야 되겠다. 라고 느꼈고, 영식이 형은 미국은 우리를 도나라가 아니다. 우리는 청나라의 보호가 필요하다. 라고 주장하면서 서로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이제 보니까 이모군란이 일어났는데, 이 이모군란을 보니까 어떻게 되었냐. 이 당시에 이제 이모군란 때 누가 진압하죠? 그러죠. 우리 유민이가 말한 대로 청나라 군대가 이 군란을 진압합니다. 근데 이 이후에 이제 청나라가 간섭이 심화되니까 이제 두 가지를 두고 이 개화파가 분리됩니다. 첫 번째는 개화의 방식, 그리고 두 번째는 청에 대한 태도. 그러니까 개화의 방식을 조금 천천히 하고 청나라에 대한 태도를 좋게 한다라는 쪽이 온건 개화파였고요. 반대로 개화를 빨리 해야 된다. 그리고 청나라와는 사이를 멀어야 된다라고 한 쪽이 급진 개화파였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기반이 뭐냐면은 온건 개화파는 동도 서기론을 토대로 해서 청의 양무운동, 그리고 급진 개화파는 문명 개화론을 토대로 해서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본따 가지고 서로 이상을 꿈꿨습니다. 근데 점점 급진 개화파가 밀려나고 있어요. 왜냐면은 정부가 점점 청나라에 의존하기 때문이죠. 바로 당시의 민씨 세력과 온건 개화파가 점점 더 청나라에 의존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제 그 의상이 일본 쪽에 있었던 급진 개화파는 궁지에 몰리게 되죠. 그래서 생각했어요. 우리가 정면을 익혀야 되겠다. 근데 얘네들은 수가 적으니까 환경이 잘 갖춰져야 돼요. 그래서 당시에 얘네들이 정변을 일으킬 수 있는 환경이 여기 나와 있는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재정난 해소. 그러니까 이 정부가 이제 개화를 위해서 뭔가를 막 수용하고 업그레이드 하려면은 돈이 필요해, 돈이. 근데 그 돈이 없으니까 이제 온건 개화파 쪽은 우리가 돈을 막 찍어내자 라는 쪽이었고, 급진 개화파는 아니다. 우리가 일본에 가서 돈을 빌려와야 된다 라는 주장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급진 개화파 말을 듣고 일본에 가서 돈을 빌려오려 했어요. 근데 일본에서 차관 도입이 실패합니다. 두 번째, 청나라에 이때 프랑스가 쳐들어와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청푸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에 있던 군대 절반을 청나라로 보내고 이제 서울에는 청나라의 군대가 절반만 남게 된 상황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3번째 상황. 이런 상황이 오니까 이제 급진 개화파가 일본에 가서 우리가 정변을 일으킬 테니까 너희가 도와줄래? 라고 하니까 일본이 오케이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급진 개화파, 그러니까 아까 나왔던 막 김옥균, 박영효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정변을 일으킵니다. 근데 그 정변이 갑신년에 일어났다고 해서 갑신정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걸 하기 위해서 당시에 개화로 통해서 만들었던 기관인 우정총국,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우체국인데 이 우정총국의 축하연회를 이용해가지고 정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때 주로 그 명성황후 쪽의 인물이었던 민씨 세력의 주요 인사를 제거한 이후에 새로운 정부를 수립합니다. 그래서 이때 보면 지금 지도를 보니까 먼저 여기 우정총국에서 일을 벌인 다음에 그 다음 이렇게 해서 이 창덕궁에 있던
이 궁에 있던 고종을 이쪽에 있는 경우궁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각 나라 공사관에다가 이제 새로운 정부가 나타났다라고 하면서 발표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당시에 이 명성황후가 이 경우궁이 좁다고 해서 다시 고종을 꼬드겨가지고 창덕궁으로 옮기자고 합니다. 그 배후에는 민치 세력들이 다시 청나라와 짜고 치고 청나라의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이죠. 그걸 알고 있던 명성황후가 고종에게 가서 고종 보고 창덕궁으로 가자고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궁과 계동궁이라는 곳이 더 좁죠. 이걸 비하면은. 그래서 이 좁기 때문에 당시 숫자가 적었던 급진기합파는 청나라를 방어하기 위해 더 좋은 조건이 바로 더 좁았던 경우궁과 계동궁이었어요. 반면에 영토가 넓었던 창덕궁은 방어하기가 힘든 땅이었죠. 하지만 고종이 왕이기 때문에 왕명을 어길 수가 없어서 이제 다시 고종과 명성황후를 데리고 창덕궁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넓은 영역을 지키기 힘들기 때문에 이제 청나라의 군대의 공격을 받고 이제 이 난이 실패를 거둡니다. 근데 그 난 속에서 주장했던 14개의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부를 때 갑신정변 14개조 개혁 정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요 내용을 보면은 1조에 보니까 우리 이모군란 때 납치됐던 대원군을 기속시키고 청나라에 대한 조공, 그러니까 사대를 금지한다, 없앤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청나라와의 사대 관계를 폐지하자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문벌을 폐지하고 인민평등을 한다. 그래서 이걸 보니까 이제 문벌을 없애고 이제 우리가 다 평등하고 이제 능력에 따라서 관리를 임명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봤을 때 12조 보니까 이제 국가의 재정을 다 호조로 관할한다. 그러니까 이때 조선은 국가 재정 따로 있고 임금과 따로 있었는데 그걸 하나 통합해서 이제 돈의 투명성을 높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 3가지가 이거였고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학교에 와서 학교는 오죠? 그러죠. 우리 다음 시간 수업 시간에 와서 이 14개조 정강에 대해서 한번 활동을 통해서 각각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갑신정변은 3일 만에 망했다고 해서 3일천하라고 부릅니다. 이때 이 3일천하의 이유는 민치 세력이 반격을 했고 청나라 군대가 빨리 들어와가지고 이걸 진압했기 때문이죠. 또한 그 당시에 민중들, 백성들이 생각했을 때 이 갑신정변을 했던 급진기합파 애들은 친일파다, 일부 앞집이다 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2가지의 조건이 크게 작용해가지고 갑신정변이 3일 만에 끝나버렸죠. 그래서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그리고 우리 살고 있는 보성의 인물인 서재필은 일본으로 망명을 했고 남아있던 홍영식이라는 인물 등은 조선에서 살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조선은 더욱더 이제 상황이 심각해집니다. 첫 번째, 이제 한동안 이제 개화라는 말도 못 꺼냈어요. 왜냐? 아까 봤잖아요. 개화파들이 정변을 일으켜가지고 국가를 혼란하게 했죠. 그 다음 2번째, 청나라가 또 이걸 진압하면서 더욱더 청나라의 힘이 강해집니다. 그 다음 3번째, 일본과 한성조약을 맺어요. 왜 맺는 거야 이거? 지들이 도와준다고 해서 안 도와줬는데? 미친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일본은 지금이나 옛날이나 재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정조약을 통해서 배상금을 물어줍니다. 그 다음 4번, 일본과 청나라가 텐진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청나라와 일본이 이제 조선에서 군대를 다 뺀다, 철수한다. 근데 나중에 혹시라도 조선에 군대를 보낼 때 우리가 서로 다른 나라에게 알려주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나라가 조선에 들어왔을 때 일본한테 알려주는 거죠. 나 들어갈게. 오케이 하는 거죠. 누구의 허락도 없이, 조선의 허락도 없이 그냥 지들끼리 맺는 겁니다. 말이 안 나옵니다. 자, 2번째 상황. 자, 이제 청나라가 좀 심해지니까 고종이 이에 대해서 대응합니다. 그래서 어떤 국가, 러시아를 끌어들여가지고
청나라를 견제하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영국이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한다고 해서 지금 우리 전남 여수에 있는 거문도를 불법 점령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바로 우리가 거문도 사건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때 거문도를 점령하게 되고 이제 몇 개월 동안 점령을 하고 얘네가 나갑니다. 그 다음 이제 점점 조선이 막 청나라, 막 일본, 뭐 프랑스, 영국, 러시아 다 털리니까 그냥 우리가 이제 어느 편도 들지 않은 중립국이 되자라고 하는 주장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독일 외교관이었던 부들러라는 사람과 부들러 그리고 조선의 학자, 관료였던 유길준이라는 사람이 이제 조선은 중립국이 돼야 되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하나의 지도를 정리하자면은 갑신교 이후에 러시아와 조약을 맺어가지고 점점 청나라의 간섭을 끊으려고 러시아를 끌어들였고 청나라와는 앞서서 이모군란 때 맺었던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 그리고 청나라와 일본이 맺었던 텐진 조약을 통해서 점점 힘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이런 조약을 통해서 강화하려고 했지만 일본은 점점 조선에서 힘을 잃어간 상황이죠. 영국은 거문도를 점령해가지고 러시아의 남하를 막았던 국가였습니다. 지금 조선이 이 4개의 강대국 속에서 점점 힘을 잃어가는 상황, 그리고 점점 힘드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